MBN 12차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전문이죠.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경쟁력 조사에서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거의 이 정도면 똑같다고 해도 되지 않나요? 네, 저희 이번 조사에서 두 후보의 차이 불과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막판까지 팽팽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면서 극도로 내일 있을 그 결과 발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층은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홍 후보는 20대에서 40대까지 윤 후보를 크게 앞섰고 5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윤 후보가 홍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홍 후보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면서 40%대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보죠. 이재명 후보는 경쟁했던 그 경선 후보들하고 뭐 폭탄주도 마시고 공동 선대위도 구성을 했는데 그 원팀 효과는 아직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자대결 결과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 후보 선출 직전 조사에서 25.2%, 후보 선출 후 첫 조사에서 28%,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9.3%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는 30대 젊은 층에서의 지지율이 8.7%포인트 올라가면서 30%대로 올라섰고 경기 인천과 충청, 강원권 등 이른바 중도층이 좀 많은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은 이 후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 측은 이번 주는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후보의 원팀 선대위의 효과는 아마 다음 조사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65.9%, 심지어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나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조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찬반 여부, 이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찬성이 24.3%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안 대표가 700만 표 가까이 얻으면서 21.41%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잠재적인 지지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안 대표의 지지율이 낮지만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경우에 야권 단일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참고로 안 대표 출마에 찬성한 사람들을 보면 20대가 32.5%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28.4%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의 분석도 함께 들어보시죠. 찬성 대비는 24.3%로 나왔다는 거는 향후 만일의 대선 전국이 여야 후보가 팽팽한 구도로 이루어질 때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내일이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집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심 누가 후보가 됐으면 하고 바랄까요? 제가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나 원로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상대하기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처가 관련 의혹, 그리고 윤 후보 본인의 이딴 말실수 등 민주당 입장에서 때릴 수 있는 약점이 더 많다는 건데요. 홍 후보는 지난번 대선을 치렀던 만큼 상대적으로 약점이 덜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에선 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바람대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내일 발표를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